7월, 중국의 지옥 같은 폭염. 기온 50도를 돌파하며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자금성이 불바다에 잠기는 듯한 광경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하순, 중국은 기후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길고, 가장 뜨겁고, 가장 치명적인 한 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7월 23일 브리핑에서 올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8.5일로 동기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동부와 화북, 서북 내륙을 관통하는 초강력 열돔, 히트돔, 이 형성되어 다수 지역에서 체감기온이 50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외곽 자동 기상 관측소 중 일부는 직사광선 및 복사열의 영향이 겹친 비표준 측정이긴 하나 순간 50.3도를 기록했다는 비공식 보고도 나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거리와 병원, 공장과 농지, 그리고 사람들의 몸과 삶이 실제로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가 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베이징 도심의 아스팔트는 낮 2시를 넘기며 고무처럼 물러졌고, 지표면과 차량 배기가스가 뒤엉켜 열섬 현상은 도심을 거대한 화로로 바꾸었습니다. 자금성 주변에서는 연일 40도를 훌쩍 넘는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절대야 기준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목조기와 구조물이 복사열에 달아오르며 곳곳에서 스모그성 연기와 열기류가 피어올랐습니다. 소방당국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화재 위험 최고경보를 발령하고, 차양막 살수차와 대형 안개 분사 장비를 동원해 외벽과 주변 녹지를 식히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지만, 대기는 물을 마시듯 증발시켰습니다. 이곳이 천년의 궁궐이 아니라 거대한 화덕처럼 느껴집니다라고 한 문화재 관리인은 털어놓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과장된 표현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사상 처음으로 1.5TW, 테라와트를 넘겼습니다. 7월 16일, 전국 최대 부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발전 송배전 수요 관리의 세 축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력 발전은 가뭄과 고수온으로 효율이 하락했고, 태양광은 모듈 과열과 변압기 트리프 현상이 잇따르며 낮 시간대조차 출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석탄 화력은 급전을 위해 총동원되었지만 냉각수 온도 상승과 석탄 운송 지연으로 가동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여러 성에서 순환정전, 시간대별 절전, 고압수요처 강제 감축 명령이 떨어졌고, 이는 병원 양로원 데이터센터 지하철 환기시설 같은 필수 인프라에까지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 일대에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폭염 속에서 연쇄적으로 고장나거나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이어졌고, 일부 지하 주거 공간에서는 환기 부족과 열사병이 겹치며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국 장샤오롱 부국장은 8월에도 기록 경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경고했고, 공공기상서비스센터 천우이 부주임은 폭염은 단지 더위를 참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 의료, 물, 식량, 노동안전, 산업연쇄까지 타격하는 총체적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하북산시, 산서, 산시, 섬서, 허난에서 연속된 40도 안팎의 고온은 5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제한, 물류 차량의 도로 주행 규제, 콘크리트 양생 지연, 철도 레일 팽창에 따른 속도 제한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장성 항저우는 7월 말 41도를 넘는 극한갑을 다시 세우며 몸이 녹아내린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SNS를 점령했습니다. 상하이는 공식 관측 40도를 돌파하며 2017년, 2022년의 악몽을 다시 소환했고, 일부 지하철 구간은 냉방장치 과부하와 전력계통 보호를 이유로 차내 온도를 강제로 상향 조정해 시민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도시만이 아닙니다. 내륙의 밀 옥수수벼 재배지에서 고온 가뭄 스트레스가 누적되며 수확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남부에서는 역설적으로 폭염과 대류성 호우가 교차하며 홍수 산사태 정전이 병행되는 기후 분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불바다, 한쪽은 물바다입니다. 더 뜨거워진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그 에너지는 한 번에 폭발적으로 쏟아지며 다른 지역은 바싹 말라버린 채 열도 말에 갇혀버립니다. 이 비정상적인 정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피크 시간 산업체 감축, 야간 냉방 장려, 도심 분산형 냉방쉼터 확대, 노년층 만성질 환자 대상 냉방비 보조, 농촌 지역 이동식 냉방 차량 투입 등 다층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책의 속도와 강도가 폭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베이징의 한 양로원에서는 응급발전기가 과부하로 멈추어 노인 수십 명이 극심한 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지방 도시의 공공병원은 냉방 유지와 수술실 가동을 위해 비상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록 경신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시대, 즉 기존의 설계 기준, 재난 매뉴얼, 공공 인프라의 취약점을 폭염이 잔혹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50도라는 숫자를 기반으로 도시를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가 우리를 설계하고 우리를 통제하며 우리의 생존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중국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밤에도 35도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창문을 열면 더 뜨겁습니다. 가족 모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얼음팩을 붙이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요? 허난성 정저우에 거주하는 한 40대 여성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장수성 남경 시민은 모든 게 녹고 있어요. 아스팔트, 플라스틱, 사람의 인내심까지요. 저는 그저 이 여름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넘쳐났고 노약자 사망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피크 시간 외 활동 자제라는 형식적인 메시지 외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방 쉼터는 너무 멀고 정전 지역엔 물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한편 전 세계도 이번 중국의 폭염 사태의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중국의 고온 현상은 이미 인간 거주 한계를 넘어섰다고 분석했고, 독일 슈피겔은 기후 재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아시아 대륙이라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유럽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폭염을 글로벌 기후위기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고, UN 기후변화 패널, IPCC,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한 여름의 변덕이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NS상에서도 전 세계 시민들은 연대와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겪는 일이 내일은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기후재난 앞에 국경은 없다는 글들이 확산되며 국제적 기후 행동 촉구 시위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이웃국들은 유사한 고온 현상을 겪고 있어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폭염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문명 자체의 경고등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왔고 에어컨과 콘크리트, 탄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상징합니다. 50도라는 수치는 이제 더 이상 공포 영화의 설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며 오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서울,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보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고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시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는 미래의 경고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여름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지도 모릅니다.